질문 순서도 이런 소박한 이야기를 나누면 참 좋겠지만 네,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저희 바로 1부 마지막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에만 진행하는 저희 특별 편성 코너입니다. 네. 잼버리 특집 코너입니다. 저희가 시즌 4 오면서 네. 달에 한 번 이 특별 코너 만든 적은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네. 항상 순서대로 내용 정리해서 섭외하고 함께 했었는데 이번 잼버리 끝난 다음에 언론을 제가 많이 살펴봤었거든요. 근데 주요 언론 포털의 메인은 이런 게 있었어요. 잼버리 K-팝 콘서트 급소환해서 200% 해낸 K-팝의 저력. 부슬비 속 3만 명 떼창 K-팝을 하나 된 잼버리. 뭐 이렇게 굉장히 크게 성공한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제 주변 친구들이 좀 상태가 좋은 친구도 있지만 좀 이상한 친구도 있지 않잖아요. SNS에. 네. 근데 거기에 그냥 핫하게 돌아다녔던 글이 네. 소갈비 먹으러 갔는데 맛도 없고 고기도 질겨서 씹지도 못하고 주인은 불친절. 근데 먹지도 못할 고기 내놓고 그 갈비집에서 나가려다가 후식으로 나온 수정과가 맛있으면 그 집은 갈비 맛집일까? 이런 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아, 후식이 K-팝이었던 건가요? 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말 안 했어요. 아, 제가 그럼 잘못 여쭤봤네요. 그래서 이번에 그 네. 폭염 대책하고 화장실 위생, 보건, 안전, 뭐 여성가족부 문제냐, 관련 부채 문제냐, 정치권에서 연일 공방이 심했고요. 그리고 네, 최근까지도 있고, 요즘엔 또 이제 전라북도를 공격하더라고요. 일방적으로. 네.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잼버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여튼 특히 좋았던 기억보다는 첫날부터 폭염 속에서 많이 문제가 좀 발생을 했고요. 오늘은 그 정치적인 이런 공방을 좀 넣어서 실제 새만금 잼버리에 참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네. 청소년 활동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들 이런 부분을 좀 관점으로 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오늘 특별히 네. 옆에 다 사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좋은 멋진 네 분을 섭외를 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정말 특별히 이렇게 정치적 관점을 가지신 분들은 가능한 좀 배제를 했고요. 새만금 잼버리에서 직접 참여한 청소년, 그리고 봉사자,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당사자분들을 저희가 직접 모셨습니다. 네 분 모셨는데요. 각자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마이크 편한 자, 대로. 마이크, 내가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이 먼저 소개하시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많나요? 자, 이러니까 서로 소개를 안 제가 나이가 하십니다. 많나요? 왜 서로 네. 우리 고민시 대표님 더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되시고 저가 나이가 그러니까 장로님이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군산 휴내과 이강휴입니다. 이번에 잼버리 그 병원과 클리닉에서 진료를 한 4일 정도 했습니다. 그 잼버리 병원은 이렇게 병원이 하나 있고요. 가보시면 분들 알겠지만 거기에 콘크리트 건물이 딱 한 개가 있어요. 그 안에 그게 잼버리 병원이고요. 각 지역별로 이렇게 클리닉을 하나씩 만들어서 이제 의사들하고 간호사들하고 봉사자들이 당직을 천막을 쳐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 클리닉 A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우리 이가 위원장님은 그러니까 의료봉사 다녀오신 거고요. 네. 네, 옆에 우리 김성아 위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 대하초등학교 교사 김성아이고요. 이번에 금강 미래 체험관이라는 곳에서 그 통역 봉사 활동을 했는데, 네, 영예 활동으로 온 잼버리 대원들이 오전에 한 버스로 2팀, 오후에 버스로 2팀 정도가 들어와가지고 그분들이 오시면 OTA를 들으시고 그분들이 그 체험실이 어떤 체험을 하는지 그리고 전시실에 어떤 이렇게 설명 같은 것도 드리고 안내도 하고 예. 그런 역할을 진행을 하면서 중간중간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8월 3일부터 했는데 8월 그 11일까지 쭉 하고 싶었는데 중간에 이제 영예 활동이 종료가 돼서 종료가 됐죠. 끝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영어를 잘하신. 영어. 하이, 자. 영어는 잘해서 한 거 아니고 그냥 전 기본만 한데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참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옆에 우리 그 당사자인 청소년이세요. 자, 우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말이 굉장히 많았던 새만금 잼버리에 직접 5일 동안 참여했었던 군산 새만금 지역대 소속 일반대원 김태은입니다.
그럼 지금 학교에 재학 중인 네, 학생이 중학교 3학년입니다. 저희 3학년이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네,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인데요. 그죠? 투앤미디어 아카데미 대표 권민식입니다. 이번 잼버리 때 영외 활동의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진행한 팀이었는데요. 저희는 군산에서 공설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을 하나의 컨텐츠로 해서 400명의 이제 대원들이 와가지고 그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고요. 아마 끝날 때까지 다 했었으면 저 아마 쓰러졌을 것 같아요. 다행히 중간에 이게 다행인가요? 중간에 그만둬가지고 예. 저는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 권 대표님은 하기 전에 새만금 잼버리 무슨 위원이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네, 뭔가 있긴 해요. 좀 길어서 잘 모르겠는데 무슨 영예 활동 무슨 위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요? 좀 괜찮습니다. 네. 예. 하여튼 무슨 상황이 돼서 하기는 했는데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잘 될까 싶었는데 뭐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하는 데까지 네. 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열심히는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네 분 참여해보신 분들 소개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끝에 권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새만금 관련 추진 위원 하면서 사진 찍은 것도 봤거든요. 신문에서. 그런 분도 계시고, 영예 프로그램 실제 진행하시고, 스카우트 대원으로 청소년 당사자로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영어로 통역하신 거죠. 뭐 우크라이나 이런 영어 통역관도 계시고, 실제 의료 봉사도 하신 우리 우리 휴대과의 원장님도 계십니다. 자, 우리 예, 여기 파란색으로 써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김태은 청소년, 네, 스카우트 대원으로 잼버리에 참여를 하셨는데요. 잼버리 어떻게 신청을 하셨고 어떤 활동에 참여를 하셨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특히 참여 관련해서 어떻게 학교에 소개받았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말이 지금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저는 한 2년 전쯤에 스카우트에 가입을 했었는데 2년 전쯤에 SNS랑 학교에 포스터가 붙어서 엄마에게 이거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참가했던 잼버리에서 영예 활동으로는 미국 친구들과 함께 완주 놀토피아도 가고 또 한지 체험도 했고 또 잼버리 현장에서는 다른 외국 친구들과 서로의 문화도 공유하고 또 스카우트의 상징인 패치도 서로 교환하면서 그렇게 교류 활동 위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이 세 분은 지금 현재 아까 소개했듯이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요. 처음에 자발적으로 외국 친구들 돕고 싶어서 이렇게 참여를 하신 거예요? 마음가짐은 어땠는지. 근데 실제 들어가 보니까 활동을 하면서 그 소외나 느낀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힘들었던 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 네. 거기 안 써 있을 겁니다. 그냥. 예. 자, 우리 이강호 원장님 먼저 네. 해주시면. 저는 이제 잼버리 이 이야기를 2년 전에 저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잼버리 병원을 꾸린다고 해가지고 지금 신재생에너지 거기 사무실에 이제 불려갔는데, 왜 불려갔냐면 사실 잼버리를 전문으로 하는 또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전국에 정말 잼버리 대원으로서 전 세계 할 때마다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잼버리 병원을 하려면 사실 뭐 아까도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그 장소 문제도 있지만 다 아파서 온 친구들이 대부분 문제였거든요. 활동 프로그램은 다 좋았지만, 근데 이제 잼버리 병원에 자원봉사하는 의사들이 되게 그때 당시에 뭐 거의 없었어요. 한 10명 정도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전라북도 출신의 의사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자원자가. 그래가지고 부산에 있는 뭐 선생님께서 전라남도에 연락이 왔고, 전라남도 선생님이 전라북도 의사가 한 명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참여하게 됐고, 2년 전부터 이제 그날 휴가를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참여하는데 사실 뭐 2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막상 가서 생각했던 그림은 제가 생각했던 그림은 전혀 아니었고, 또 그때 처음 모임할 때는 되게 거창하고 막 그 한 병원이 막 우리가 말한 종합병원이 운영될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가서는 조금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전라북도 거기 의료진들이 전라북도 병원들, 그러니까 부안에서 하던 부안은 종합병원 규모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응급의료 시스템이든 뭐든 이런 협조가 좀 사실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 진료 받으러 아니 제가 그 당직소로 갈 때까지 사실은 근무나 이런 게 편성이 조금 잘 안 돼가지고 제가 A 클리닉에 사는 지 그 며칠 전에 알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그런 준비가 조금 덜 됐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뭐 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 잼버리 취지가 야영이기 때문에 이런 전기 시설이나 에어컨이나 이런 게 원래 준비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너무 온도가 올라가는 바람에 다 쓰러지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다 병원 근처로 오거든요. 안에 가서 쉬려고. 근데 처음에는 선풍기 줬다가 그러니까 제가 가는 날은 첫날은 에어컨이 없었다가 둘째 날 이제 에어컨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어컨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막 쓰러지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수액 맞을 자리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게 쿨링버스 와가지고 쿨링버스에서 이제 수액 맞을 자리가 없으니까 시원한 데만 있어도 좀 회복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좀 시스템이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철수 얘기가 나온 그런 경우가 됐었는데 사실은 전라북도에서 하기 때문에 또 저도 청소년 활동을 이곳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청소년도 있을 수 있고 또 청소년들에게 뭐 의사로서 우리 지역의 의사들이 참여가 적기 때문에 저라도 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연락을 해서 다른 전라북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연락을 해서 이거를 계속 자원자들을 이렇게 모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잼버리 병원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사실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사실 참여하게 되었죠. 사실은. 근데 도움이 됐나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도움이 되고 싶어서 큰 마음을 들어갔는데 준비는 많이 안 된 것 같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저 우리 두 분은 이렇게 길게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짧게 답하셔도 되니까 민서연님과 우리 고민식 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지인분 중에서 영국에서 한 6년 사시고 영어책도 쓰신 그런 지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금강미래체험관에서 어떤 그 자료 같은 거 번역이나 이런 것도 요청을 받으셨다. 그래서 통역 같은 거 하실 건데 혹시 영어가 되시면 좀 같이 해주실 수 있냐 요청이 와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는 분. 네, 요청으로. 혹시 힘들었던 거 어떠셨어요? 있으세요? 네, 해보시니까. 좋았던 거나. 처음에 그 8월 3일 시작했는데 너무나 다 지쳐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지쳐 그분들이 이제 버스를 타고 딱 들어오셨는데 얼굴들이 굉장히 지쳐 보이셨고 다리를 보면은 정말 이렇게 많이 물린 자국도 많으셨고 굉장히 지쳐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분들 진짜 많이 힘드신가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괜찮냐 그럼 물어보면 또 굉장히 웃으시면서 괜찮다 이겨내겠다 막 그러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대답은 해주셨는데 많이 좀 힘들어 보이시긴 하셨고 좀 점점 8월 5일 넘어가서부터 그분들은 좀 굉장히 좀 컨디션이 회복돼서 들어오셨었어요. 네. 봉사자로든 지쳐가고요. 농담입니다. 네. 자, 우리 권 대표님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그 이제 좀 아름다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5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이제 이런 걸 진행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11월 달에 모임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작년 11월 달이. 작년 11월 달에.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경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조직위원회에서 어떤 간부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배석을 하는 자리였었어요. 그 저는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전통시장이 하나의 글로벌한 코스가 될 수가 있고 컨텐츠가 가능할 수 있다. 왜 박나래가 베트남에 갔을 때만 베트남 시장 봤을 때만 인기가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시장을 봤을 때는 그렇게 인기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냐. 외국인들에게서는 이건 새로운 문화고 새로운 방향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취지로 설명을 들었는데 되게 면박을 당했습니다. 면박을 당하셨어요? 네, 그 전통시장을 그런 데를 왜 데려가는 식의 면박을 당해서 한 2달 정도는 되게 이제 싸우기도 좀 했고요. 싸우기도 했고 그런 상황이 좀 있었는데 그 나중에는 제가 2월달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됐냐면 마음대로 해라. 나는 안 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손을 다 놓았던 상태였어요. 예. 아예 다 포기하고 놓고 저렇게 가다가는 저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데로 가겠구나. 괜히 내가 엮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그냥 발을 뺐던 건데 7월 달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7월 달에 공설시장으로 코스가 진행한다고요. 이번 7월 달이요? 이번 7월 한 달 전. 한 달 남겨놓고? 네, 한 달 남겨놓고.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너무 뜨거워서 내지는 너무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니 실내형으로 돌리겠다라는 얘기를 한 달 전에 받았습니다.
한 달 전에 받아가지고 한 달 동안 부랴부랴 준비해서 진행한 게 현재 저희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이따 보일지 모르겠지만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식의 상황들이 신뢰형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됐고요. 어찌 보면은 뜨거운 여름은 당연히 예측됐던 거고 그 다음에 비가 오거나 태풍 오는 건 당연히 예측됐던 건데 어째 신뢰형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지 않습니까라고 계속 질문했을 때 그들의 대답은 뭐였냐면 잼버리의 정신은 극기다. 비가 와도 가고 태양이 내려줘도 간다. 네. 제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11월 달에. 혹시 그들이란 누구일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 담당직을 높으신 분들, 나이 드신 분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권 대표님이 가져온 영상이 좀 긴데 한 1, 2분 정도 활동했던 내용들만 잠깐 보고 어떤 시장 활동을 했는지 잠깐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상황이 이제 A 코스와 B 코스가 있는데 B 코스는 전통시장으로 입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상인들이 저렇게 이제 맞이를 해주시고요. 제 주기는 스텝이고 지금 전통시장이 저렇게 공설시장이라는 곳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지금 즐겁게 맞아주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층이 2층, 3층, 1, 2, 3층을 다 활용을 해서 인원을 분산을 시켰어요. 8개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8개 체험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각자 다 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했었죠. 지금 달고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꼭 너무 리얼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보면 이 저 프로그램 자체는 사실 상당히 오래됐던 그런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근데 그게 먹히나? 먹히더라고요. 그리고 딱지치기, 제기차기, 뭐 푸 던지기 이런 거를 저 친구들은 목숨 걸고 하더라고요.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누도록 하죠. 말 잡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지역 행사니까. 그 활동하는 사업에서 실제 기획하고 운영했던 분들이 나중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 계약을 나중에 해서 지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은데 활동비랑 다 지원 받으셨어요? 그런 말씀을 지금 대놓고 말씀하시는 이 영상 끝나고 제가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아닙니다. 그거 꼭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예. 벌 끝내주시죠. 네, 좋습니다. 예. 자, 훌륭한 엔지니어 분들이세요. 네, 말씀해주신 내용이 어떤 거냐면 사실 좀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힘든 와중에도 한 달 안에 모든 내용들을 만들어가지고 거의 완벽에 가깝게 사고 없이 400명의 인원이 12개, 3개 코스 안에서 다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군산에서는 성공적으로 저는 진행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문제가 가장 전 속이 상했었냐면은 물론 중간에 포기하고 다 올라간 것도 속이 상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다 끝나고 이제 일종의 평가회 같은 게 있었나 봐요. 평가회 같은 게 있었나 본데 우리 군산 지자체에 높으신 분이 왔다 가셨나 봅니다. 왔다 가셔가지고 두 가지를 지고 하셨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14개 시군구에부에서 너무 뒤떨어진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뭐가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퀄리티나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직접적으로는 계셔서 안 계셔서 말 못했고 뒤아지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익산 시만 해도 3억 4억으로 알고 있고 고참 군만 해도 4억이 넘어가는 비용을 알고 있고 뭐 전주시는 7억 8억 말할 것도 없고요. 저희 군산시에서 이번 행사 진행할 때는 10분의 1, 15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14개 시군구와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자체 높으신 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니 그러면서 계장님이 전달해 주니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하나가 더 남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또 뭐냐면 지적사항으로 내려온 내용이 뭐였냐면은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래서 모르면 말도 마십시오라고 했는데 400명의 인원이 이렇게 지금 12개 코스를 돌아가면서 진행하는 거는 한 코스당 시간이 길어봤자 40분, 50분밖에 안 돼요. 40분, 50분밖에 안 되는 그 시간에 언어도 통하지도 않는데 그 수준 있고 퀄리티 있는 내용들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였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역을 써서 영어를 하는 사람을 써서 가지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김성화 의원님 계시는데. 아니요. 이게 다 써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152개 언어로 해야죠. 언어가 영어를 한다 해서 만국이 다 통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랭귀지는 언어는 되는데 그게 정말 수준 있는 내용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만큼의 상황은 안 됐던 거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여기 지금 국회의원님도 와 계시는데 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처음에 조직위원회에서 계약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체험비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험비의 개념은 그 안에 인건비와 재료비와 기업이 이윤이 포함되어 있는 비용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뭐 인당 뭐 10,000원, 15,000원 이런 식으로. 근데 다 끝나고 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료비만 영수증이 있는 재료비만 지급을 하겠다라고 현재 저는 그렇게 얘기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총체적으로 전체 진행했던 어떤 총괄적 그런 예산에 대해서도 다 지급을 못하고 삭감을 하겠다라는 통보를 받은 걸로 저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는 일단 모든 내용을 자료랑 다 모아둬라. 모아두고 녹취 파일도 다 떠라. 통화 내용도. 이거는 정치적으로 접근을 해서 풀고 이거는 법적으로 접근해서 풀어야 될 사항인 거지 이건 이렇게 해서 그냥 어떤 횡포에 비슷하게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행사를 끝나고 나서도 하여튼 여기서 표현됐던 높은 분, 그들, 뭐 행정 담당자분들이 계약이라든지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지금 책임을 안 지는 것 같다까지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 한 분이 오늘 나오셔야 하는데 그 가정 안에 아픈 친구 때문에 지금 못 나왔는데 잠깐 소개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전화 연결한다고 하거든요. 네. 예. 깜짝 게스트분 한 분 계시는데요. 잼버리 영예 봉사활동 함께 해주신 우리 김규영 위원님이십니다. 연결되셨나요? 아, 네. 잼버리 봉사할 때 우리 새만금 갯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우리 잼버리 친구들이 그렇게 집중해서 들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 꼭 모시고 싶었는데 일정이 안 되니까 저희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려요. 자, 네. 예,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네. 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으니 빠르게 진행을 위해서 저는 김규영이고 청소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달걀하게서 청소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알기로 새만금에 지금 잼버리 할 때 우리 성화위원님처럼 통역위원으로 들어가셨는데, 통역관 들어가셨는데, 해창갯벌 메꿔가지고 거기 잼버리를 열었는데, 갯벌에 대한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신 것 같아요. 그 주로, 예, 어떤 활동 하셨어요? 가셔서? 네, 김성원 선생님과 같이 금강미래 체험관에서 영어 안내 봉사를 했는데요. 뭐 다양한 말씀들을 앞에서 말씀하셨을 테니 저는 거기서 만난 그 스카우트 분들과 나눴던 흥미로운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그 새만금 그 야영장 현장에서 굉장히 열악하게 지냈던 것을 이미 보도도 됐고 그분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이 대체 무엇인지의 자체에서 굉장히 큰 호기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이 30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매립 현상이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방조제의 이름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남아있는 마지막 갯벌 수라를 지키는 걸 같이 해달라라는 의미에서 같이 셀카를 많이 찍었고요. 그 얘기를 끝나고 나서는 저는 당신들의 나라에서는 어떤 생태 문제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방적으로 새만금이나 한국의 현실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각국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된 계기를 기뻐했는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두고 많은 갈등을 갖고 있다라고 하셨고 예를 들어서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많이 없고 벌목을 많이 하고 또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생태계 파괴 문제가 있고 대만이나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산호초나 제규어처럼 멸종 위기종에 대한 문제들 파키스탄 경우에는 작년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지만 엄청난 수해가 있었던 곳이었는데요. 그게 너무 많은 전기 이용과 전기 이용을 위해서 너무 많은 댐을 건설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수해가 더 심각했던 그 현상. 그리고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도 또 공장 폐수를 위한 그 발트에도 오염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그 6월 달에는 그 유럽이 스웨덴이 그 북부잖아요. 근데 엄청난 폭염 막 거의 40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이 6월 달에 있다가 8월에는 13도, 15도 정도로 뚝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극적인 기후 위기를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왜 공항을 만드느냐, 왜 갯벌을 없애느냐 그런 얘기로 하면서 이게 전 지구적인 얘기고 우리가 생태 위기를 같이 연대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공유했던 게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자, 바쁘신 가운데도 좀 힘든 일도 있으셨지만요. 좀 재미난 에피소드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기억나는 점 있으셨어요? 글쎄요, 그 재미난 건, 그 현장에 대해서였어요. 뭐, 어땠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린 너무 더워서, 이렇게 그 텐트도 다 열어놓고 있어야 돼. 우리 프라이버시도 하나도 없었어. 그런 얘기들을, 힘들었다는 얘기를 굉장히 농담 삼아서 많이들 해주셨어요. 어떤 분은 어머 이렇게 깨끗하고 시원한 건물에 나처럼 안 씻어서 더러운 상태로 들어와도 돼?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근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웃어 넘기면서 잘 지내고 있는 모습들이 좋았고 또 그런 만큼 제가 저와 같이 봉사활동했던 중학생부터 성인들까지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다들 무슨 봉사료를 교통비를 지급받는 거라든지 그런 것도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다들 일찍부터 나와서 막 열심히 이렇게 돕고 또 뭐든지 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굉장히 즐겁고 보기 좋았습니다. 네, 네. 그래요. 김경희 하여튼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로도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네, 전화기 여기 고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네 분에게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힘든 일도 많았잖아요. 지금 네 분 공통적으로 어려웠던 일이나 잼버리 겪은 힘든 일 많이 겪으셨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좀 에피소드라든지 각자 기억에 남는 어떤 추억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마지막 날인가 이제 저는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병원에 근무를 했고 마지막 날에 이제 막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많은 지원들이 이제 기업에서 지원들도 오고 지역에 이제 관심이 없었던 병원들도 이제 병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오셔고 또 간호사들 은퇴한 간호사들 제가 같이 근무했던 은퇴한 간호사들도 와가지고 아는 척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잼버리 병원에 이제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제 자기 숙소로 가는데 이제 제가 데려다 주고 보니까 한 2km 정도 되더라고요. 2km 이상. 근데 이 목발 짚은 상태에서 35도가 넘는 목발 짚은 상태에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나쳐야 되나? 라고 하다가 이제 태웠어요. 태워서 어디냐고 했더니 대만 분이시더라고요. 대만 분. 그래서 대만 수경지에다 모셔다 드리고 오는데 저는 그냥 모셔다 가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잼버리가 뭐 하는데 사실 잘 몰라요. 그냥 봉사하러 간 건지. 근데 그 배지를 주더라고요. 배지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기억이 많이 남았고, 잼버리의 문화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서로 친구가 되고, 그냥 그런 거 하나 했다고 이렇게 이런 선물도 주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나, 좀 잼버리에 대해서 다시 스카우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했고, 두 번째는 그 내부에서 이제 사실은 병원이 힘들었지만 병원에 다 각자 그럴 거예요. 참 봉사자들 각 팀별로는 되게 팀별로 서로 끈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간호사들이 외국 간호사들 남자 간호사들도 있고 여자 간호사들도 있는데 서로 아니까 어려우니까 묻지 않아도 그냥 탁탁탁탁 하면서 협력하면서 또 같이 먹고 나눌 때는 같이 기뻐하고 또 좋아하고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본 것이 전부는 아니고 저도 일부만 봤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같이 뭔가를 만들어가고 문제가 있는 것들을 극복하고 이런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은 마음이고 한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저는 이제 금강 미래 체험관에 있었는데 우선은 그 거의 근무하시는 분들 주무관님을 비롯해서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급하게 연락을 받으셨겠죠. 그래서 새벽부터 그걸 막 다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그 정말 성의 있게 그런 준비하시는 모습, 그리고 중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원래 하루 이틀만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자기는 다른 일정을 다 변경해서 계속 오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아이들의 그런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각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몸 상태는 어떠냐, 뭐 좀 괜찮으시냐고 여쭤봤는데 상당히 그분들이 그 되게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신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인상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근데 너무 솔직히 그 잼버리 쪽에 나무가 어디 있느냐, 나무가 너무 보고 싶다. 나무가 있는 쪽은 어디냐고 저한테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의외로 이런 금강의 역사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저는 그런 좀 이론적인 거에 흥미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체험보다도 이런 역사나 이런 생태 쪽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시고 집중해서 들으시는 그런 게 좋았고, 그리고 평화나 이런 생태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혹시라도 좀 지치신 분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몰래 좀 초콜릿 같은 거 몇 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초콜릿을 드렸을 때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다른 분이 이렇게 배지를 드렸어요. 근데 그 배지. 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그 초콜릿보다도 그 배지 하나에 너무나 막 그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김태훈 청소년은 실제 당사자시잖아요. 스카우트 대원으로 참여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면서 배운 점이라든지 얻은 점이라든지 어떤 변화된 점 같은 것 좀 있으실까요? 사실 이 잼버리에 제가 참여한 이유도 그 현장에서 많은 새로운 제가 몰랐던 국가들에 살고 있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 잼버리를 통해서 다른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가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정말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영어로 얘기하고 또 그 나라의 문화, 또 저희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었던 점이 저는 되게 좋았었어요. 아, 예. 뭐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었어요? 네, 새롭게 많은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을 사귀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SNS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아, 그래요. 자, 우리 권 대표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아까 너무 부정적인 얘기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도 좋았던 얘기 저도 아름다운 얘기 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에피소드 하나만 좀 안내해주세요. 네. 저희가 전통시장 안에서 있다 보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쉬는 시간 10분을 줬었어요. 근데 처음엔. 근데 그 10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이들이 1층, 2층에 내려가가지고 초코파이를 박스로 사오고 그 다음에 햄 길쭉한 걸 막 이렇게 봉지채 몽땅몽땅 사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뭐야? 왜 그러라고 이제 했더니 새만금에 있는 친구들한테 갖다 준다고 이제 몽땅몽땅 사서 가져가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가슴이 아프기도 했지만 또 다른 걸 구해하는 거니까 우산을 막 한 5개, 10개씩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사가나 봤더니 뉴스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도 뜨거우니까 우산 쓰고 다니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 하나가 있었는데 좀 흐뭇한 얘기가 있었냐면 어떤 친구가 거기 할머니들이 입는 옷들인데 대부분 다가 그 옷을 사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할머니하고 의사소통이 안 됐나 봐요. 저 들은 얘기예요. 의사소통이 잘 안 됐나 봐요. 그런데 지불을 하려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는 이게 달러로 가야 될 상황인 거고 할머니는 원화로 달라고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주위에 계신 분 중에 누가 그걸 보고 그거를 대신 돈을 내드려서 사들었던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나중에 이제 피드백하면서 들었던 것처럼 들었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한물 갖고 누가 그 물건을 사겠어요. 근데 이게 외국 아이들 입장에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뭐 문화라고까지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관심거리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흥미거리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구나라는 거를 어찌 보면 이번 일주일 진행하면서 그거를 몸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도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영어를 못하지만 예. 너무 좋은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예, 우리 시간 관계상 마지막 그 내용들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지만 스카우트라든지 청소년 단체 활동이 거의 학교에 퇴출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김성아 선생님 학교 교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퇴출당하고 있고 교사 가산점도 없어지면서 다 내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건 전라북도에서 스카우트 활동들이라든지 이 메가 이벤트를 만들면서 학생들이 모집이 안 되니까 조례를 만들고 돈까지 지원하면서 또 아이들 모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름방학이 지금 지났는데 여름방학 때 야영활동이나 체험활동이나 청소년활동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나 그 지금 주도했던 분들은 자기 자녀나 주변 분들에게 얼마나 권면하고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메가 이벤트를 하지만 실제 지금 영국이라든지 이쪽 나라들에서는 캠프라든지 야영활동이 리더십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건 답변하실 분들만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도 마찬가지고요. 이 청소년 활동 측면에서 이러한 메가 이벤트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청소년 체험 활동이나 리더십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확산되기 위해서 본래의 목적이잖아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뭘 해야 하지? 뭘가 필요한가?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예. 네. 짧게. 예. 네, 짧게 드리겠습니다. 마이클 잡으면 길어져서요. 저 철론의 그런 질문지 내용을 제가 받았을 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야, 이걸 왜 조례를까지 만들어야 되고, 이걸 왜 우리가 예산까지 들어가면서 해야 될 상황인 거지?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뭐 언급할 여지가 없는 건데, 도대체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돼서 아이들이 모여지지 않아가지고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되고, 돈도 지원해줘야 되고, 이렇게 돼버렸을까라는 게 먼저 회의감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국가주도형으로 가는 형태의 내용보다도 개개인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여름방학 중간에 그 2주간을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 입장에서 학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논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거를 인정해주면서 그거를 지원해주는 학부모도 정말 대단하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런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원장님 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중에 이제 잼버리도 하나의 사건인데요. 물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본 거고 제가 현장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형태들을 보면서 느낀 점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뭐 더 깊이 있게 말주변이 없어서 막 깊이 있게 얘기는 못 하는데 느꼈던 거는 뭐 다 지적하고 있겠지만 현장의 청소년들을 전문가라는 분을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조직위나 또 한국 잼버리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전혀 청소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잼버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 그냥 행사 치르는 분들, 예. 보여주기 위한 행사를 위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청소년 중심에서 청소년들이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에서 이거 빨리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아이들이 병원에 와서 어떤 아이가 아팠으면 이런 아이들이 많으면 이런 약들이라든지 수액이라든지 이런 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심지어는 사실 쓸 약이 없었거든요. 수액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쿨링버스가 있었던 이유는 배드도 없고 수액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라도 쉬라는 얘기거든요. 심지어는 약도 없어. 그러니까 의사들이 다 저같이 이제 전문을 하는 의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진료하는 거는 그거에 학생 정도 수준 정도의 진료만 해도 되는 준비가 된 게 없으니까 어떤 치료를 할 수 없는. 근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문제가 뭐든지 문제는 생기죠. 사실은 어느 행사든. 근데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면 답답했어요. 예. 정말 이분들이 주인인가? 아니면 그냥 문제를 좀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문제가 있을 때 그 주인이라면 분명히 어떤 빨리빨리 적극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해결을 하고 그랬을 텐데 내일 와도 치료해 줄 수 있으니까 다른 데 가라고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납득이 잘 안 됐죠. 그래서 화도 많이 나고, 그래서 옆에 같이 했던 A클리닉 팀장님은 화가 나가지고 막 엄청 막 욕도 하고 막 그랬는데 참 답답했어요. 그래서 청소년 아까 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청소년 관련된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날지 어떤 행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제발 좀
본질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예. 청소년은 청소년 전문가가 와서 좀 보고 그 사람들에게 좀 조언을 구하든지 해서 좀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다 너무 앞에서 공무원들과 정치인분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배가 산으로 갔던 예. 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예, 그래요.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짧게 저도 청소년 전문가가 많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감을 하고 학교에서 이제 청소년 그런 활동들이 많이 좀 이제 보기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번 잼버리의 그 청소년들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아이들이 가장 바라는 게 그 다른 나라의 친구를 사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과 그다음에 아이들이 협동하고 협력하면서 뭔가 평화롭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청소년 단체의 이런 정신만큼은 좀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노력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김태훈 청소년은 청소년 당사자로서 어른들이 상황을 보고 앞으로 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마지막입니다. 한 말씀 좀 조언을 좀 주세요. 저희 애들한테. 예. 사실 이런 청소년을 위주로 하는 활동들은 청소년에게 홍보가 돼야 이루어지는 활동들이잖아요. 아무리 어른들이 준비를 잘 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다고 해도 정말 당사자인 저희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결국 이뤄질 수가 없는 게 저는 이런 행사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잼버리도 제 주변 친구들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때쯤 그때서야 이 잼버리를 알고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번 잼버리도 지내기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또 청소년을 위주로 하는 행사를 할 때는 청소년에게 홍보를 조금 더 광범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환경도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우리 청소년 참여한 스카우트 청소년과 우리 이 참여했던 봉사자분들 이야기 들으면 해야 할 일이 앞으로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사회에서도. 그리고 우리 청소년이 지적해 준 것처럼 예.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이 직접 보고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청소년 행사에는 역시 청소년들의 제대로 보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오늘 네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그 잼버리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꾸준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 멘트 하나 한번 하려고 좀 뭘 정리해 왔거든요. 네.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서 길러진 독립심과 책임감, 이웃에 대한 봉사정신, 국가에 대한 헌신적 자세는 여러분을 앞으로 훌륭한 사회의 리더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점점점 인류가 당면한 위기와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누가 한 말인지 알아요? 네, 어디서 많이 들으셨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송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개영식에서 이런 맞아요.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거 들으면서 조금 고민이 많았던 건 그러기 위해서는 이 메가 이벤트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 이제 이 청소년 단체 활동이나 이런 청소년 활동들이 현장에 살아 움직이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꾸준히 있어야지 뭐 이번에 왔던 외국인 영국이라든지 이 친구들에 대한 어떤 리더십 환경에 대한 생태 감수성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지금 애들이 안 간다고 갑자기 조그만 돈까지 지원하면서 우리 온 이 김태현 청소년은 굉장히 훌륭한 친구예요. 2년 전부터 하려고 고민도 하고 교류도 하는 만들었던 과정들인데 하여튼 그런 실제적인 현장에서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 활동이 좀 꾸준하게 본래의 목적을 가지고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뭐 특집 코너까지 하느라고 시간은 조금 길어졌는데 그래도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나눈 시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어요? 예, 저 좋았고요. 특히 오늘 잼버리 관련해가지고 마지막에 특별 코너 만들면서 우리가 그 뭐죠? 몇 년 동안 처음 이 특집 코너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만들어서 승 얘기 나눴었는데 하여튼 의미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2부 순서 남았잖아요. 네, 2부 순서는 5분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